한 달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셨죠.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옥철에 오르며 상사의 잔소리를 견뎌낸 대가가 드디어 통장에 꽂히는 날입니다. 띠링 하고 울리는 입금 알림 소리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번 달에는 기필코 절반 이상을 저축하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카드 대금, 통신비, 교통비, 전기 결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돈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 희미한 흔적만 남기게 되죠. 도대체 내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마카세를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안 모일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퇴근길에 너무 피곤해서 택시를 한번 탔을 뿐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으며 주말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이죠. 남들 다 아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지출들이 모여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친구들은 벌써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느니, 청약에 당첨되었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뼈아픈 조바심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 세대에게 돈 관리는 막막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주식 차트를 보는 법이나 부동산 갭 투자 같은 어려운 이야기만 가득하죠. 하지만 걷기도 전에 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내 통장에 밑빠진 독처럼 뚫려있는 작지만 치명적인 구멍들을 찾아내고 막는 일입니다. 미국의 재정 전문가들은 우리가 겪는 이 현상을 라이프 스타일 크립, 즉 소비 수준의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씀씀이가 커지는 현상을 말하죠. 대학생 때는 삼각김밥 하나로도 만족했지만 직장인이 되면 10,000원이 훌쩍 넘는 점심을 먹고 식후에 5,000원짜리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제 돈을 버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소소한 보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높아진 소비 수준이 나에게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올라간 소비의 기준은 다시 내려오기가 뼈를 깎는 고통보다 힘듭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조금씩 늘어나는 지출의 온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타던 택시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결국 매일 아침 출근길의 필수 옵션이 되어버리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쿠팡 로켓 배송, 다달이 빠져나가는 구독료들은 건당 10,000원 남짓이라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 결제들이 한 달이면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으로 증발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은 현대사회의 자동 결제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속담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런 소비를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핑계는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 이 정도 치킨은 사줄 수 있잖아? 혹은 이번 달 야근하느라 고생했는데 예쁜 옷 한 벌쯤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는 매일 돈을 쓰는데 너무나 완벽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고생한 나를 위로하는 행동이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위로의 대가가 미래의 나를 더 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몰아넣는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의미의 나를 위한 보상은 내일의 내가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통장 잔고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결제할 때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느껴지는 짜릿함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아주 빠르고 확실한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은 아주 짧게 타오르고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 더 자주,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며 소비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쇼핑 앱을 스와이프하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매할 때 그 짧은 위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보겠다고 마음 먹고 엑셀을 켜거나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첫 주에는 영수증도 꼼꼼히 모으고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의욕을 불태웁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고 회식이라도 한두 번 겹치면 가계부 쓰기는 금세 밀려버리죠. 주말에 밀린 지출 내역을 입력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자괴감이 들고 결국 가계부 자체를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가계부를 쓰다 포기하는 건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뇌에게 꼼꼼한 기록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재테크는 다이어트와 무서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무조건 안 먹고 굶는 다이어트가 결국 치킨 2마리의 폭식으로 이어지는 요요 현상을 부르듯 무작정 안 쓰고 참는 극한의 짠테프도 언젠가는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터져나와 보복 소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꾹꾹 눌러 담으며 돈을 모으는 방식은 평생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결제할 때마다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싸우게 만들지 말고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참아내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모이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자들과 재테크 고수들은 매일 가계부를 보며 끙끙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믿지 않거든요. 대신 그들은 한번 설정해두면 평생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할 돈을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는 것. 아주 고전적인 진리지만 실제로 이것을 강제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번 달은 돈 쓸 일이 많으니 다음 달부터 많이 모아야지라는 생각은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을 기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예외 없이 나에게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재정 고문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나에게 먼저 지불하라는 원칙을 실천해 볼까요? 월급날이 25일이라면 25일 아침 9시에 내 월급의 50%, 적어도 30%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내 통장에 돈이 머무는 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뇌가 인지하기 전에 빼돌려야 합니다. 내 통장 잔고에는 이미 저축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만 찍혀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내 월급은 원래 이만큼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죠. 이것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자동 저축을 설정했다면 이제 남은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통장 쪼개기 시스템을 세팅할 차례입니다. 월급 통장은 그저 돈이 들어왔다가 흩어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잔고가 쌓여있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목적에 따라 최소 3개, 많으면 4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보세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입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한 달 동안 식비, 교통비, 용돈으로 쓸 정확한 예산만 이체해둡니다. 체크카드와 연결해두고 그 돈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 자유롭게 쓰세요. 예산 안에서 쓰는 돈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소비의 시작이죠.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이 바로 비상금 통장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노트북이 고장나거나 경조사가 한꺼번에 몰리는 달이 있죠. 이때 비상금 통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잘 유지하던 적금을 깨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에 손을 대게 됩니다. 한 번 무너진 공든 탑은 다시 쌓기 위해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급의 아주 적은 비율이라도 CMA나 파킹 통장처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곳에 비상금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 비상금은 여러분의 금융 시스템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 이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하는 데는 아마 딱 1시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 몇 번만 만지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하지만 이 1시간의 수고가 가져올 결과는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납니다. 매번 돈을 쓸 때마다 이거 사도 되나? 카드값 어떡하지? 하며 전전긍긍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월급날 알아서 적금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남은 생활비 안에서 자유롭게 쓰면 되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든든한 미래가 자동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일상 전반에 엄청난 자신감과 심리적 여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혹시 지금 당장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모을 돈이 없어. 나중에 연봉 오르면 그때부터 제대로 할래 라고 생각하시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자동화 시스템에 태우지 않으면 나중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똑같이 돈이 부족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근육을 기르는 일입니다. 시간은 결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대에 쌓은 10만 원의 복리 효과는 40대에 쌓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미루지 마세요. 어설퍼도 좋으니 지금 당장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돈이 부족했던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사치를 부려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단 5분만 투자해서 월급날 아침에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5년, 10년 뒤의 잔고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켜서 나만의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